안녕하세요. 예전엔 사회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무척 강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복부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요. 복부인은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가정주부라는 뜻이죠. 물론 저도 예전엔 불로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무척 강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세뇌시켰었죠. 그리고 최상위 포식자들은 신나게 부동산 투자를 즐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시절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들이 거의 없었으니 정말 개꿀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공부는 때려치우고 강남의 아무 복덕방이나 들어가서 허드레질을 하며 부동산 투자를 배우겠다고 수도 없이 생각한 적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주식으로 바뀌었지만요. 이제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가 무척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락하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폭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전 믿지 않습니다. 자전거래나 미등기 실거래가로 호가를 높여 팔아쳐먹으려는 수작질이라고 보거든요. 주식시장의 험해수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다시 영끌족들이 달라붙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해 처먹던 놈들이 그걸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발악을 하겠죠. 아닌가요? 아마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은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집은 다릅니다.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없다고 불편하거나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면 불편함과 고통이 따르죠. 대한민국의 세계 꼴찌 출산율은 사실 상당 부분 높은 집값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딩크족이니 뭐니 해도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결혼 자체를 안 하면 출산율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집값이 넘사벽이니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닌가요?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부동산 파티를 끝낼 생각이 없고요. 그들에게는 외노자라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어차피 외노자와 마주칠 일도 없고요. 서민들과 경쟁시켜서 싼 맛에 부려먹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만 착살나는 거죠. 최근 태국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난리인데요. 아니, 도대체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수십만 명이 될 때까지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수방관했다고 볼 수밖에요. 이게 과연 주권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같은 국가들이 한국을 호구로 보는 게 아닐까 합니다. 호구 짓을 하다가 보면 호구가 되는 거니까요. 갑질을 해도 부족할 판에 갑질을 당하는 거죠.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퇴행하거나 타락하는 거죠. 나약한 정신력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몸뚱아리와 돈을 수탈당하는 이유도 같은 겁니다. 자신의 정신을 위탁한 대가로 말입니다. 2021년 고점에 물리거나 털린 것도 매한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언론과 재테크 전문가들에게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양의 무리에 합류하지 말고 외로운 늑대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은 사육되지만 늑대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신이 사육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육체가 아닌 정신을 지배함으로써 대중들을 통제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양처럼 말이죠. 따라서 언론과 재테크 전문가들이 떠먹여주는 정보를 마냥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계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물론 저 또한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셔야 합니다. 양처럼 기들여지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위 포식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양털 깎기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거죠. 바로 2021년이 그랬었고요. 각설하고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으로 하는 것이 최고라고 봅니다. 은행이자 수익, 채권 수익, 월세나 임대료 수익 같은 거 말입니다. 불로소득이 최고의 주식 투자 미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쫓기게 되면 아무리 좋은 주식에 투자를 했더라도 조정을 했을 때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돈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게 원금을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한 은행 예금에 넣어놓고 이자로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절대로 원금을 잃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경우는 5%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 자신의 소중한 전 재산을 베팅한다는 건 솔직히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합니다. 확률적으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의 생리를 알았을 때는 이미 저처럼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 털리고 나서야 주식시장의 생리를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땐 이미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돈이 많거나 욕심을 부린다고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고 주식시장의 생리를 이해해야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2021년처럼 환상에 사로잡혀 돌격 앞으로 하죠. 양의 무리에 합류하면 양털깎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이 대량의 물량을 비싸게 매도하는 길은 양의 무리가 미쳐서 날뛸 때뿐이니까요. 원금을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자처럼 불로소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성의 법칙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고생하는 것도 관성의 법칙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인식 또한 그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죠. 한번 각인된 인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던 시대가 아니라 저성장의 시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죠. IMF를 거치면서 사회 시스템이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런 말하는 걸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만 끝나면 잘 될 줄 알았다고요.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현재를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덕분에 은행과 건물주만 땡 잡은 거죠. 호구들이 서로 은행과 건물주에게 돈을 갖다가 바치기 위해서 피터지게 경쟁을 하니까요. 그러니 은행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는 말까지 나온 게 아닐까 합니다.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들과 함께 족발집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아들은 취직을 하고 사장님 혼자 척자에 허덕이며 아들의 월급으로 간신히 매달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건물주가 찾아왔더랍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임대료를 더 올리겠다고요. 왜냐하면 건물주의 다른 가게들은 장사가 안 돼 임대료가 밀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족발집만 꼬박꼬박 임대료를 잘 내니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오히려 임대료를 깎아줬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족발집을 가봤었는데요. 도로변에 있다는 장점 하나 빼고는 접근성이 무척 안 좋더라고요. 저 같으면 한 달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도 안 했을 겁니다. 장사가 될 만한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적자를 보며 매달 250만 원의 생돈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저라면 차라리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낮잠이나 자겠습니다. 왜 미친 짓을 사서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꼭 뭔가를 해야겠다는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제발 밑바닥에서 발버둥치지 마세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쌍팔년도 마인드를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죠. 한마디로 육갑을 떠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세상을 만만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10배 혹은 100배 이상 노력을 했거나 천재이거나 정말 운이 좋지 않다면 말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까부냐고요? 나중에 다 털리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돼서 질질 짜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그땐 정신을 차려도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소리하지 말라고요? 이미 전 5년 전부터 여러 번 경고했었습니다. 괜히 자영업 한다고 까불지 말고 그냥 집에서 낮잠이나 자든가 귀촌이나 하라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웬 미친 고졸 팩스놈이 개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나 재테크 전문가들 믿고 까불어 보니 어떠신가요? 대부분이 2021년 고점에 물리거나 털리지 않았나요?